안녕하세요. 기능의학 의사 김원장입니다. 요즘 제 영상에 가장 많은 질문을 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뭐 160, 뭐 얼만데, 150인데, 170인데 고지혈증 약을 처방해 줬다. 근데 이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을 제가 영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약 부작용 그 설명서를 살펴보니까 뭐 당뇨도 생긴다 그러고 기억력도 떨어진다 그러고 근육통도 생기고 잠도 못 자고 뭐 남자는 발기부전도 생긴다 뭐 가렵다 뭐 관절 통증이 있다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그리고 생각보다 그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이제 주변에서 쉽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먹는 게 상당히 이제 부담이 돼가지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부작용 보면 이제 한 페이지 이상 잔뜩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작용을 살펴보면은 쉽게 먹기가 이제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처방해준 의사는 안 먹으면 큰일 난다. 일찍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저 같은 기능의학 의사들은 먹지 말라고 그러고 이게 고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무조건 먹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충분히 이제 검사 수치들을 정밀하게 잘 따져보고 먹을지 말지 결정을 하는 것이 좋지 단순하게 LDL 수치 하나만 보고 약을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렇게 진료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지혈증약 이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먹을까 말까 계속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민해도 누구 말이 맞는지 틀린지 잘 판단을 못 하겠다 그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A라는 의사를 믿어야 될지 B라는 의사를 믿어야 될지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이제 그 결정을 잘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답변이 되는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지혈증 약 먹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이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만 저는 잘 체크해 보고 약을 먹을지 말지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바로 염증입니다. 염증. 몸에서 활발하게 염증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혈액 검사 수치를 가지고서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단순하게 LDL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염증 관련 수치를 파악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내 몸속과 혈관에 염증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약을 먹을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염증을 확인하라. 중요한 말이고요. 오늘 기준은 일단은 이제 약을 아직 복용하지 않은 분들, 그리고 심혈관 질환이나 동맥경화가 없는 분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혈관 질환이나 동맥경화가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뭐 갑자기 그 약을 끊어가지고 이제 뭐 이것 때문에 약 끊은 것 때문에 이제 혈관이 안 좋아졌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 실제로 뭐 리바운드 그 반작용이 생겨가지고 그런 반응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충분히 상의를 한 다음에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대상은 아직 고지혈증 약을 먹지 않은 분, 특히 혈관 질환, 동맥경화가 시작되지 않은 분에 한해서 확실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있는 분들은 조금 따져볼 게 좀 복잡하고 많기도 하고 환자분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를 해야지 결정할 수 있는 분이지 이런 분들은 가까운 기능의학 병원에서 상담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최근에 검사한 혈액 검사지를 준비를 먼저 해 놓는 게 좋겠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일시정지를 누른 다음에 그 결과지 건강검진을 좀 이렇게 비용을 많이 내서 콜레스테롤이 포함된 여러 가지 혈액 검사가 포함된 결과지를 가져오시면 좋겠고요. 9가지 염증 수치, 이제 길게는 이제 10가지가 될 것 같아요. 10가지 염증 수치를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멈추고 결과지 가져오시고 핸드폰에 계산기를 좀 켜서 계산을 살짝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제 계산기 가지고 오셔서 되겠죠. 그래서 이 결과지하고 계산기를 준비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됐으면은 이제 한번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LDL 콜레스테롤 수치 하나만 보고 뭐 약을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거는 이렇게 너무 단순한 진료 패턴이고요.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LDL 콜레스테롤 가지고는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율을 체크해야죠.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 나누기 HDL 콜레스테롤 비율을 계산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성지방 나누기 트리글리세라이드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 나누기 HDL 콜레스테롤이다. 막 이렇게 처음 보는 나누기니까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모가 뭐다? 분모가 HDL 콜레스테롤이다. 거기다 나누기 이거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최적의 범위는 총 콜레스테롤 나누기 HDL 콜레스테롤은 4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3.5 이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는 HDL 콜레스테롤 나눴을 때 최소한 2 이하가 되는 게 좋고 1.25 이하가 됐을 때 인슐린 저항성도 없고 몸에 염증 반응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과지 가져오셨죠? 예, 본인 결과지를 보면요. 이 콜레스테롤 토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총 콜레스테롤입니다. 이 결과지는 225가 나왔네요. 그리고 HDL 같은 경우에는 70이 나왔고, 그리고 중성지방, 이게 트리글리세라이드, TG, 이게 이제 중성지방입니다. 중성지방, 47이 나왔네요. LDL은 신경 쓰지 말고요.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 225 나누기 70 하니까 비율이 얼마 나왔죠? 3.22, 3.21 나왔어요. 그래서 LDL이 130 기준으로 145니까 높으니까 약을 먹어라 이렇게 처방하는 의사들도 많아요. 그냥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총 콜레스테롤하고 HDL 비율을 먼저 살펴보자. 그래서 3.5보다 작으면은 염증이 좀 덜한 상태겠구나. 그래서 콜레스테롤 LDL이 조금 높아도 약을 굳이 먹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중성지방 나누기 HDL은 47이죠. 중성지방이 47 나누기 70 하니까 계산하니까 대략 0.67 나왔어요. 그래서 1.25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LDL이 비록 조금 높지만 비율이 아주 좋아서 혈관에 활발한 염증이 없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는 굳이 약 처방을 하지 않고 지금처럼 운동하시고 지금처럼 식사 건강하게 항산화 항염 음식을 잘 챙겨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성지방이 100 이하면은 더더욱 좋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47 나와서 아주 완벽한 콜레스테롤 비율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은 이제 약을 굳이 처방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요 검사 가지고만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이게 정상인데도 간혹 혈관에 염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환자를 보면은 토탈 콜레스테롤이 207밖에 안 돼요. 그래서 207밖에 안 되고 총 콜레스테롤이 그리고 HDL을 44예요. 그래서 뭐 정상 범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LDL도 125밖에 안 돼요. 그리고 중성 지방은 187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 일반 의사들은 오히려 약을 처방 안 하고 잘하고 있다고 뭐 중성 지방이 조금 높네요. 뭐 요 정도로 끝나는데 이거 아주 심각한 어떻게 보면 아주 염증이 활발한 콜레스테롤 상태입니다. 앞에 하고 오히려 총 콜레스테롤도 낮고 LDL도 120으로 낮은데 오히려 이 결과 수치가 훨씬 더 안 좋은 혈관 염증이 있고 동맥경화로 진행되고 있는 패턴입니다. 왜냐하면 그 비율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총 콜레스테롤이 207이었죠. 그래서 207 나누기 44 하니까 4.7 나왔어요. 그래서 아까 4 이상이면은 3.5, 4 이상이면은 상당히 안 좋은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요 중성지방 나누기 HDL, 중성지방 187이죠? 187 나누기 44 하니까 4.25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2 이상이고 수치도 100을 넘기 때문에 몸속에 활발한 염증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야 되느냐? 먹을 수도 있지만 저는 약을 먹는 것보다는 식이하고 운동을 조금 타이트하게 시켜가지고 요 비율을 개선시키는 식단 조절을 하고요. 약간의 그 항산화 영양소까지 같이 비타민 C나 비타민 B군이나 이런 거를 충분히 먹어가지고 정상화 시키면 되지 무작정 처음부터 약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본인의 혈액검사 결과지 최근에 한 건강검진 결과지가 있다면은 총 콜레스테롤 나누기 HDL이 얼마가 되는지 4 이상이 되는지 이하가 되는지 그리고 중성지방 나누기 HDL이 2 이상이 되는지 2 이하가 되는지 2보다 더 좋은 거는 2.25 이하가 되는지 이상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확인하시고 뭐 댓글로 나는 이 정도 된다. 이 정도 되니까 괜찮은 건지 안 괜찮은 건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면은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요것만 딱 계산하고 끝나면은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거 이외에도 또 염증을 나타내는 다른 지표가 있습니다. 마저 살펴볼게요. 그래서 대부분 요 네 가지 검사 결과는 있으니까 요거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뭐두 가지 나누기만 해보시면 돼요. 이제 쉽게 하실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총 콜레스테롤 이런 중성지방 HDL 비율이 좋아도 염증 상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율이 아주 좋은데 요 1번, 2번은 큰 LDL이고요. 3번부터 7번까지 작은 LDL인데 이 빨간색 영역이 작은 LDL이거든요. 요게 비율이 좋아도 높은 경우도 있고 비율이 반대로 나빠도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비율 좋다고 안심만 하시면 안 되고 관심이 있는 분은 이 작은 LDL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 꼭 한 번쯤은 꼭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용이 조금 비싸긴 해도 그래도 한 번 정도 정확하게 콜레스테롤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검사를 한번 꼭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요거 검사 원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검사하는 병원이 은근히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세팅을 해놓지 않고 있고, 이 검사 종류가 두 가지인데 엉뚱한 걸로, 뭐 그것도 맞는 검사이긴 하지만, 이렇게 그래프로 나오지 않는 숫자만 나오는 검사 세팅이 있기 때문에 좀 잘 되어 있는 병원으로 찾아가서 검사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스몰 댄스 LDL 검사가 아니라 이렇게 분해 검사 그래프로 나오는 검사지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리포프로테인 A, 리틀 A라고 하는 이 혈전을 만드는 그 LDL이 따로 있어요. 이거 얘가 LDL이라면은 LPA가 따로 있는데 이 아포 스몰 A가 붙어 있어가지고 혈전을 만드는 LDL이 있거든. 이게 4명 중에 1명, 5명 중에 1명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LDL 표면에 붙어 있는 동맥경화 관련 있는 아포 B 단백질도 이 두 가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포프로테인 A가 30 이하인지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검진 항목에 여기 들어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리미엄 건강검진 항목에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본인 수치가 30이 넘는지 안 넘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환자 중에서는 이게 126이나 되는 환자가 있었거든요. 이게 126이면은 진짜 혈관이 너무 잘 막혀가지고 심근경색이나 뇌종혈증이 엄청 빨리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치료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지만 치료를 하면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고 이것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꼭 검사를 하고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 아래는 이제 6 이하로 나왔는데 요건 제 검사 결과입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다행히 6 이하로 나왔는데 이렇게 50 이상이 되게 되면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고위험군으로 이제 분류가 되니까 요 LDL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요 리포프로테인 A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강력한 혈전 유발하는 LDL이 따로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영상도 제 채널에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염증 관련 수치가 바로 요산 수치입니다. 요산 수치. 이게 통풍을 유발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유릭 애시드라고 있는데 요게 이제 그냥 통풍인가 보다 발가락 통증 뭐 발목 통증인가 보다 거기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요산이 높아도 혈관에 쌓여가지고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염증 물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고요. 일반 병원에서는 이제 한 7, 남자는 7까지 정상으로 보고 여자는 6까지 보는데, 기능의학적으로 최적치는, 옵티멀 레인지는 3.5에서 5.5예요. 5.5 이하가 되는지 꼭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자는 뭐 5나 5.0 이하를 최적의 수치로 보기 때문에 5.5 이상이 되면은 조금 혈관에 어떤 항산화 스트레스나 염증 반응이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산 수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꼭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 꼭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감마 GTP도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수치는 좀 정상 범위가 상당히 넓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기능의학적으로는 한 10에서 20 사이가 최적의 수치로 보고요.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뭔가 항산화 스트레스나 염증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감마 GTP 수치가 남자는 20 이하가 되는지 여자는 15 이하가 되는지 꼭 살펴보시고요. 그 이상으로 나온다면은 뭔가 중금속이나 알코올 섭취나 뭐 다른 간에서 활발하게
그 해독을 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은 이제 중금속이나 과부하 화합물 등을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마지 TP 이 염증 수치가 괜찮은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진짜 염증 수치가 따로 있는데 바로 HSCRP예요.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 감기 걸려도 뭐 폐렴 걸려도 어떤 염증이 있을 때 검사하는 항목 중에 하나인데 이 환자는 0.15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1 이하가 되면은 심혈관 질환의 이제 저위험군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이 넘어가는지 기준치가 1이 넘어가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한 0.85 이하로 낮출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0.85 이하가 되는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는 이 염증 수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치가 너무 높게 되면 당연히 염증 반응이 있는 거고 LDL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지는 않지만 이 HSCRP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수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가 올라가면은 이미 염증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기에 발견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도움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가 올라가 있으면 조금 긴장하고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염증 부분을 염증이 부분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수치가 정상인 경우가 많아서 조기에 감지가 안 되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염증 수치 이것만 보고 괜찮네 하고 이렇게 방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이제 철분 수치예요. 그래서 혈청철하고 저장철 수치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수치 범위가 이것도 상당히 넓게 잡혀 있는데 기능의학적인 최적의 범위는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훨씬 조금 낮게 측정이 되어 있어서 있는데 이거 이상으로 높게 되면은 몸에서 그런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고 염증 반응이 활발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동맥경화가 현재 진행되고 있을 때 이 수치가 올라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치도 염증을 반영하는 수치니까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칼슘 수치예요. 칼슘은 너무 높아도 안 좋고 낮아도 안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장비마다 그 병원마다 기준치가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 기준으로는 이제 10 이상이면은 10을 넘어가면은 이제 이상한 걸로 보고요. 9.5 내외를 이제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0이 넘어가게 되면은 혈관에 이제 침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그 뼈에 있는 칼슘을 빼내다가 혈관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단독으로 높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콜레스테롤 비율이 깨져 있고 그리고 작은 LDL이 많으면서 칼슘 수치까지 높은 경우에는 조금 관리가 만성 염증에 의한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혈관 염증이 생기고 있는 것을 연결성이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칼슘이 지나치게 높지는 않은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비타민 D가 너무 높으면은 다른 거와 상관없이 칼슘 수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유의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는 이제 호모시스테인입니다. 이제 호모시스테인 별명이 이제 혈관에 떠다니는 유리 조각이라고 해서 혈관에 이렇게 상처를 내는 아주 강력한 동맥경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도 10이 최소한 이제 10 근처에서 유지를 하시는 게 좋고 기능의학적으로는 이제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보는데 그래도 너무 낮으면 안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0 내외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15 이상 초과하게 되면은 심혈관, 뇌혈관 질환, 그리고 치매 리스크가 상당히 급증하기 때문에 최소한 15 이하로 맞추시고 가급적이면 한 13, 10에서 한 13이 적당한 걸로 보입니다. 그 이상으로 너무 낮추는 거는 오히려 또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10에서 한 15 사이, 이왕이면 10에서 한 13 정도가 적당한 것 같고 15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상당히 심혈관 질환 리스크와 치매 리스크가 올라가기 때문에 본인의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얼마나 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높은 경우에는 이제 비타민 B군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중금속 같은 게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금속 검사를 추가적으로 해보거나 경우에 따라서 너무 높은 경우에는 유전자, 엽산 대사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호모시스테인 수치 꼭 확인해서 얼마나 되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열 번째는 인슐린 및 인슐린 저항성 공복혈당, 혈당 스파이크, 당화혈색소, 즉 이제 혈당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는 5점대 초반, 5.0, 5.1, 5.2 정도 되면은 가장 좋습니다. 그 정도 나오는지
호마 IR이라고 해서 인슐린 저항성 나타내는 지표가 3 이상이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좀 더 엄격하게 봐서 2 이하를 정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인슐린 분비가 이제 낮은 정상 범위가 있는데 그 초반에 낮은 초반에 유지를 해야지 그 높은 정상 쪽에 유지하면 좋은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보고 요거는 한 번만 측정해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고요. 한 두세 번 정도 측정을 해서 일시적인 반응인지 아닌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당화혈색소 8.1 나오면은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5.1이나 한 5.2 정도로 이 이하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8.1로 나오게 되면 평균 혈당이 187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에서 3개월 혈당으로 변경 치환했을 때 187이면 상당히 높은 거죠. 저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피크 혈당을 140을 안 넘기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슐린 수치도 이게 정상은 정상인데 위쪽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요. 호마 IR, 아까 인슐린 저항성이죠. 이분은 이제 9.9이 나오는데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혈관에 인슐린에 의해서 활발한 염증이 생기고 대사증으로 진행이 되고 심장 혈관이 막히고 있고 뇌혈관이 딱딱해지고 막히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암까지 생길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슐린을 낮추고 당화혈색소를 낮추는 게 문제지 LDL 그 스타틴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 잘못 먹으면 오히려 또 당뇨가 심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더 판단하고 관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혈당 스파이크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40 이하로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 환자처럼 200도 찍고 막 이렇게 82 저혈당도 오고 이렇게 해서 혈당 그래프가 롤러코스터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혈관 내피세포의 데미지가 상당히 일어나기 때문에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가장 빈도가 높은 원인이 바로 혈당 스파이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인슐린을 낮추고 혈당 스파이크를 낮추는 식이요법을 좀 철저히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식이요법을 잘 해도 잘 안 된다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메포민 같은 약을 좀 먹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다 정상이라면은 LDL 조금 높다고 해서 굳이 염증 상태가 아닌데 스타틴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 그 네 가지만 가지고 네 가지도 중요하긴 한데 1차적으로 거르는 용도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죠. 자, 비율도 있었지만 LDL 사이즈 그리고 리포프로테인 A 그 다음에 요산 수치 그 다음에 감마 GTP, 그 다음에 염증 수치인 HSCRP, 그리고 철분 수치, 그 다음에 칼슘 수치, 그 다음에 호모시스테인, 그리고 인슐린하고 당화혈색소, 뭐 공복혈당, 혈당 스파이크 이런 것들이 다 정상이더라고요. 어떤 환자분 오시면은 이게 다 정상이에요. 그래서 저 이런 경우에는 너무나 좋다. 약 먹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10가지를 다 보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첫 번째 총 콜레스테롤하고 HDL 비율 또는 중성지방하고 HDL 비율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수치들도 같이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쩡하기 때문에 LDL 수치 그 저탄고지 조금 했다고 올라간 걸로 겁먹고 전혀 약을 먹을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좀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환자를 이렇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가지 중 몇 가지 수치가 높으면은 또 바로 약을 먹어야 하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약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을 부작용 없이 콜레스테롤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혈관 상태는 그래도 한 번씩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경동맥에 이런 플라크가 있어가지고 혈관이 막혀 있는지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거의 60% 가까이 막힌 환자고요. 혈관 나이가 50대인데 혈관 나이가 83세로 이렇게 딱딱해져 있는지 맥파 전달 속도, 동맥경화도를 두 가지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는 나이가 들면서 진행이 좀 빨리 되는 분도 있으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특히 10가지 수치가 이상이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 검사는 꼭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조금 저 10가지 수치 중에서 좀 이상이 있다고 해서 바로 약 먹어가지고 LDL만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약보다는 이 식이와 운동을 먼저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요거는 먹는 방법, 거저 먹기, 거꾸로 저탄수화물 먹기 하고 존투 트레이닝, 그 유산소 운동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거를 뭐 한두 달, 3개월 정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뭐 영양소, 항산화 영양제도 좀 충분히 먹고 음식 조절하고 운동했는데 그래도 뭐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LDL 콜레스테롤이 높고 다른 염증 수치가 좀 섞여 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최소 용량으로 그 스타틴을 아주 최소 용량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병원에서 처방하는 용량의 한 8분의 1, 16분의 1 그렇게 처방을 해보고 또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안전하게 최대한 환자한테 해가 가지 않게끔 이렇게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염증들을 조절하고 그래도 이제 약이 부담스러워 하거나 약에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대체제로 이제 1년에 한 번 맞는 주사가 있거든요. 그 주사를 맞으면 부작용은 없이 LDL 콜레스테롤만 그 청소해주는 수용체 증가를 시켜가지고 부작용 없이 이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비용이 좀 비싸긴 한데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그게 고가임에도 실비 적용을 잘 받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 이제 대안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네 가지 수치가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머지 염증 수치들도 이제 가까운 기능의학 병원에서 상담을 받으시면 좋은데, 이름만 기능의학 병원인 경우가 있어요. 갔더니 똑같이 LDL 수치 보고 이제 스타틴 바로 처방해주는 그런 병원을 갈 수 있으니까 꼭 그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이제 약을 쓰지 않고 치료 방향을 가지고 있는 진료 철학을 갖고 있는 의사인지 잘 확인해 보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 영상 두 개는 그 마지막 그 추천 영상으로 띄워놓을 거고요. 고정 댓글에도 연결해 놓을 테니까 안 보신 분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